안녕하십니까. 송국군의 혼술이 10월 2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이었죠. 어제 면직이 됐는데 조금 전 오후 4시에 자택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영등포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을 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고발을 했었죠.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7월쯤에 그 사이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고발을 했고 6월에 이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죠. 그렇게 되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그래서 4월 달에 고발해 놓은 것을 7월 달에 민주당 소속 국회 가기정통위원회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게 왜 이 기자회견을 열었는가 하면은 이제 민주당이 4월 달에 그러니까는 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가 하면은 작년 8월에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당시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막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취임하자마자 그때 그 직무 정지를 시켰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해서. 그런데 그 사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우파 쪽 그 유튜브에 나가서 이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킨 데 대해서 이렇게 이 반론을 제기를 했죠. 반발을 했죠. 이게 그동안 어떤 뭐 직무를 한 것도 아닌데 이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시도가 있다고 해서 아직 그 업무를 막 시작한 그 시점에 바로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파 유튜브에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했죠.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게 정치 중립 위반이다. 그러면서 지금 탄핵된 상황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게 그 선거법 그리고 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그동안 이게 별다른 수사 움직임이 없었는데 7월 달에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정권을 이제 잡고 나서 6월 달에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 정권을 잡고 나서 강하게 몰아붙인 끝에 다시 경찰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소환이 이제 응하지 않았죠. 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서 응하지 않으니까 오늘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긴급 체포를 하는, 자택에서 체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에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했었는데 그때 잘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7월 달에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공무원법을 어기고 수차례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에게 빨리 수사를 하라고 촉구를 했죠. 자, 그러니 이제 경찰이 눈치를 보다가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리에서 면직이 됐습니다. 이진숙을 쫓아내기 위해서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축출을 하려고 했는데 버텼죠. 버티고 심지어 국무회의에서 아직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에게 직접 내 임기를 보장해 달라 이렇게까지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이재명이 아예 국무회의에서 빼버렸습니다. 출석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뭐 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석할 자격이 없다. 갑자기 그래서 빼버렸죠. 빼버리고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략을 바꿔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미디어 자만 딱 붙여가지고 그 기존의 기관장은 그 자리가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종의 만행입니다. 그런 것은 법을 바꿔가지고 사람을 쫓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쫓아낸 지 하루 만에 지금 경찰이 들이닥쳐서 체포를 해간 겁니다. 자, 이게 이것뿐일까요? 아마 이게 이재명에게 개심죄로 걸린 것, 그것도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을 압박을 했겠죠. 빨리 이 수사를 진행을 하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검찰을 완전히 공중분해시켜 버렸으니까 경찰에 상당히 힘이 쏠립니다. 힘이 쏠리니까는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도 위법성이 있는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도 경찰이 막 앞장섰죠. 그런데 지금도 경찰이 일종의 도구가 돼가지고 전격적으로 자택에서 체포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재명에게 개심죄로 걸렸느냐? 그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무회의를 할 때 이재명 정권 장관들이 아직 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할 때 그때 배석한 그 상황에서 세 개의 특검법이 그때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된 것을 두고 그것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자리에서 이준석 위원장이 아주 패보를 찌르는 이재명이 패보를 찌르는 발언을 했죠. 이것은 이 세 개의 특검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세 개 특검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때 이재명이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 상당히 당황했다.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그때 핑계를 댔었죠. 그것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관여를 하느냐. 이런 그 핑계를 댔죠. 그때 상권 분립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권 분립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바로 집권하고 나서 이틀 만에 이 세 개 법안을 다 통과를 시켰는데 그리고 그걸 국무회에서 다 처리를 하려고 하고 서서히 퍼를 때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도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거기 심의 의결을 해주는데 이준석 그 위원장이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국무회의에 와서 임기를 보장하라. 최민희가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아예 나중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여름 휴가 가겠다고 휴가안을 냈는데 무슨 지금 뭐 폭염에 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여름 휴가냐. 휴가도 반려해버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에게 크게 찍힌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리고 또 강제로 이렇게 자리를 없애버리면서 면직이 되니까 헌법 소원을 한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또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런 것들, 이런 그 행동들도 오늘 아마 전격적으로 경찰이 자택에서 이준석 전 위원장을 체포를 하는 자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과연 백주대낮에 바로 어제까지 방통위원장이었던 사람을 출석을 조금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택에서 체포를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거의 뭐 막장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더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